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단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제가 오늘 동영상 촬영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정말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집에 없는 재료를 구하기도 좀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굉장히 쉽게 따라 해볼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된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도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뉴로 선정을 했고요. 한번 제 동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라고요. 올해 6월 초에 떡제조 기능사 시험 접수가 있고요. 또 6월 28일 날 필기 시험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내용이 필기 시험에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모두 한번 시험을 올해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또 새로운 자격증 하나 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떡제조 기능사에 나오는 메뉴 중에 오늘 재료가 비교적 간단해가지고 여러분 따라하기 쉬운 경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원래 이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는 전자저울을 가지고 가서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계량 저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량 저울이 없이도 그냥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계량컵, 200ml짜리 계량컵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 떡가루는 마트에서 파는 떡가루 같은 경우에는 마른 찹쌀을 가루를 낸 거기 때문에 수분이 적어요. 그래서 그걸로 떡을 하면 떡 자체도 맛있게 되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서 구하셔야 되냐면은 떡집, 떡방앗간에서 물에다가 한 5시간 이상 또는 8시간 정도 불려서 물기를 빼서 빻아놓은 찹쌀가루를 냉동실에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님들이 김치 담으실 때도 이 쌀가루를 많이 쓰게 되는데, 보통 떡집이나 떡방앗간에 가면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면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500g씩 한 봉지씩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실온에다가 보관하거나 냉장고 보관을 하게 되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쉬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밀봉을 하셔서 냉동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리 사다 놓은 잘 밀봉해서 냉동 보관해 놨던 찹쌀가루를 미리 1시간쯤 전에 꺼내 가지고 다 녹게끔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찹쌀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경단을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송편 같은 경우는 맵쌀가루를 쓰죠. 근데 오늘은 찹쌀가루, 이 경단은 찹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할 건데요. 보통 우리가 찌는 떡, 또 삶는 떡, 지지는 떡, 치는 떡, 빚는 떡, 여러 가지 떡이 있다고 배웠었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찹쌀가루는 찌게 되면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경단을 만들어서 이거를 송편처럼 찌면 안 되고 물에 삶아서 탱글탱글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찹쌀가루가 200g이고, 이게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이면은 계량컵으로 한 컵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g 정도, 옵차가 좀 있겠지만은 분량이 되고, 200g은 요거 가득, 완전히 깎아서 가득 해가지고 한 2컵 정도. 종이컵은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종이컵으로 할 경우에는 2컵 반 정도 준비를 하시면은 시험에 나오는 분량과 거의 비슷하게 양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찹쌀가루에 소금 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찹쌀가루가 200g이면은 이 찹쌀가루 양의 2g 정도, 그러니까 1% 정도의 소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소금 간을 하셔야지만 맛있는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떡은 밥하고 달리 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방앗간에서 빻아가지고 온 이 떡가루는 소금을 넣어서 빻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간을 보시던가 아니면 사가지고 오실 때 소금 넣은 것인지 확인을 하고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g의 소금, 2g의 소금이면 여러분들이 계량 스푼으로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 요건 티스푼이고 테이블 스푼, 우리 이거 많이 써봤죠? 15ml, 5ml, 큰 술, 작은 술, 테이블 스푼, 티스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티스푼으로 3분의 1 작은 술 정도로 넣어주시면은 어느 정도 간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 지금 소금이 들어가 있는 찹쌀가루예요. 그래서 여기다 더 소금 간은 하지 않고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좀 끓이고 있는데요. 자, 이 반죽 가루를 좀 여러 가지 거친 덩어리도 있을 수 있고 불순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지 말고 체에다가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가 너무 굵으면 안 됩니다. 네, 중간체 정도의 체에다가 자, 떡가루를 넣으시고, 밀가루는 톡톡 치기만 하면 내려가지만 이 떡가루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그냥 치기만 해선 잘 안 내려가고, 자, 손으로 비벼서 가루를 내려주셔야지만 잘 내려갑니다. 자, 손으로 쓱쓱 비빌 때 체보다 밑에 그릇이 너무 작으면 바깥으로 가루가 다 쏟아져 버려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싹싹 손으로 비벼주듯이 떡가루를 내려주시면 나중에 떡이 먹었을 때도 굉장히 그 촉감이 매끈하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잘, 자,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내려도 괜찮고요. 이 찹쌀가루 자체는 물에다가 불린 찹쌀을 빻아서 쓴 거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상해요. 자, 이렇게 떡가루를 쓱쓱 비벼서 여기에 남아있는 위에 좀 거친 가루들은 버리셔도 됩니다. 자, 약간의 거친 가루들이 좀 남아있죠? 충분히 내리고도 남은 것은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찹쌀가루가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아까부터 제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자, 물의 양은요, 이 찹쌀가루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찹쌀가루가 냉동실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또는 찹쌀을 물에다 불릴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불렸느냐에 따라서, 또 방앗간에서 찹쌀가루를 빻았을 때 충분히 체에다가 받쳐서 물기를 빼줘야 되는데 물기를 덜 뺐을 경우에는 이 안에 수분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을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고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져봐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밀가루는 이렇게 뭉친다고 뭉쳐지진 않지만 약간의 수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뭉쳐지기는 하지만 얼마큼의 물이 필요할지는 우리가 조금씩 가감을 해가지고 반죽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을 제가 끓는 물, 팔팔 끓는 물로 익반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팔팔 끓는 물을 가지고 익반죽을 할 건데요. 조심스럽게 한 큰술, 자, 한 큰술, 제가 2큰술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큰술을 넣고 뜨겁잖아요. 그래서 자, 손으로 넣지 말고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비벼주세요. 찬물로 반죽을 해도 물론 경단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뜨거운 물로 팔팔 끓는 물, 뜨거운 물 정도가 아니라 팔팔 끓는 물로 익반죽, 반죽을 익혀가면서 반죽을 한다라는 소리인데, 이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하는 이유가 그래야 나중에 경단이 처지지를 않아요. 찬물로 반죽을 해서 삶은 경단은 나중에 납작하게 처지는 경우가 많은데,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하게 되면 경단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모양이 예쁘게 잘 유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손으로 만져보고 반죽의 감각을 느껴주는 게 중요해요. 자, 반죽을 손으로 만져보면은 이 안에도 어차피 수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큰술밖에 안 넣는데도 벌써 이렇게 뭉치죠? 자, 여기서 물이 조금 더 들어갈수록 금방 질어지니까 한꺼번에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씩 넣어서 손의 느낌으로. 자, 이 손에 굉장히 반죽이 많이 달라붙고 있어요. 익반죽을 할 경우에,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잘 달라붙습니다. 자, 물을 조금씩 넣어서 많이 반죽을 치대면 치댈수록 훨씬 더 반죽이 쫀득쫀득해지고 맛있어집니다. 반죽을 할 때는 그릇을 너무 작은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좀 큰 그릇,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큰 그릇에다가 반죽을 하는 편이 훨씬 하기가 쉽겠죠. 자, 치대고 또 치대고. 자, 아직도 날가루가 조금 있어서 물을 조금만. 근데 이 반죽이 되직한 게 좋을까요? 질척한 게 좋을까요? 약간은 되직한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반죽이 질면 삶는 과정에서 떡이 죽처럼 돼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반죽은 뭉쳐질 수 있을 정도, 갈라지지 않고 뭉쳐질 수 있을 정도에서는 최대한 되직하게 반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치대서, 자, 어때요? 이제 날가루가 없이 우리 이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찰흙놀이 해봤잖아요. 그 찰흙의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차지죠, 찰흙도. 자, 반죽도 차지게. 자,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반죽이 드디어 뭉쳐졌습니다. 이 늘어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쪼개봤을 때 반죽이 늘어지질 않죠? 자, 이 정도 되면 잘 된 반죽이에요. 그런데 이 반죽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말라버리겠죠. 말라버리면은 나중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닿지 않도록 자, 비닐봉투나 아니면은 젖은 면포에 물기를 꼭 짜서 덮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덮어서 잠시 놔두셨다가 주변 정리를 하고 경단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반죽이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반죽을 해가지고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떡 반죽을 경단으로 빚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단을 한번 빚어볼 텐데요. 자, 우리 이 떡 반죽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한번 제가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저울에다가 200g, 199, 200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200g, 가루가 조금 버려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한 200g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가루를, 이 떡가루, 떡반죽을 등분을 해야 돼요. 우리 그 떡제조 기능사에서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개수가 부족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단은 20개에서 25개 사이만 만들어서 내시면 되는데 이걸로 실수하지 않고 잘 만들어야 개수를 맞춰서 낼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늘 20개 정도의 경단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등분을 똑같은 크기로 등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눈대중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는 이 전자저울 가져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반죽을 좀 등분을 해서 일단은 절반씩 등분을 해서 무게를 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등분을 해서 똑같은 크기로 일단 준비를 해놓고 하나하나 반죽을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지 어떤 경단은 크고 어떤 경단은 작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익힐 때의 시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절반으로 나눠서 마르지 않도록 절반은 나눠놨고요. 자, 이 절반의 경단을 먼저 좀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갈라져요. 왜냐면 질게 반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갈라지는데 이 정도 살짝 갈라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루가 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렇게 경단을 자, 손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이때 도마가 깨끗해야 돼요. 도마에 뭐 지저분한 거 묻어있지 않도록 가장자리도 딱 모양을 맞춰가지고 자, 20개라고 하면은 요거 한 가닥에 10개의 경단이 나와야 되겠죠? 자, 가래떡처럼 이 두께도 똑같이 나오게끔 가래떡처럼 일단은 모양을 빚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요 두께는 한 2cm 정도면은 좋아요. 만지기가. 경단의 폭을 한 2에서 2.5cm 정도. 보통 뭐 그 정도 크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도 2cm 정도 크기로 만들어서 이것도 앞에서부터 등분을 하다 보면 개수가 모자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을 잘라보는 거예요. 길이 똑같이 맞게끔 반을 잘라보고 요거를 하나를 가지고 5등분을 자, 칼금을 6등분 내셔도 괜찮아요. 개수가 더 나와도 좋으니까. 저도 아예 6등분을 내볼까요? 자, 이렇게 칼금을 놓고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해서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스크래퍼라고 하는 건데 제과 제빵에서 많이 쓰는 기구죠. 여러분들 써보셨죠? 근데 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등분을 해서 자, 오늘 저는 그러면은 총 지금 한 가닥에 12개 그러면은 12개 24개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보통 약간 큰 마늘 쪽 크기에 일단 경단 반죽을 만들었는데요. 자, 조금 등분이 조금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자, 좀 작은 거는 큰 거에서 조금 덜어서 붙여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크기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손으로 한 번씩 꾹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자, 이건 크기가 조금 작네요. 그래서 약간 큰 데서 제가 또 옮겨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단의 크기가 똑같이 나오도록. 자, 이 경단도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 일단은 조금 넣어놓으세요. 만드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경단 하나하나를 동글동글하게 자, 동글동글하게 손으로 자, 빚습니다. 자,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자,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경단이라는 뜻은 옥 자, 옥경자예요. 경은 옥경자. 옥이 동글동글하죠? 단은 둥근 단자를 써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떡을 우리가 경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걸 새알심이라고도 얘기해서 동지 때는 팥죽에 나이수대로 넣어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은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좋겠어요. 저는 동지 팥죽에 이거를 정말 몇 개를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마 마음이 동그란 사람은 이걸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자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빚으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잘 마음속으로 바라야 되겠죠? 떡제조 기능사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빌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20개만, 오, 얘는 좀 부서지네요. 그렇죠? 이럴 경우는 말라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세요. 손으로 힘을 줘서 주물주물 해주시면 돼요. 자, 부서지는 것 같아도 또 어때요? 불려놓으니까 표면이 비교적 또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죠. 뭐 20개나 30개나 사실 경단은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아까처럼 팔팔 끓는 물로 입반죽을 해주는 경단이 훨씬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또 만들어 놓은 경단이 마르면 안 되니까 또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조금 잠깐 덮어 놓고요. 자, 요거는 지금 어때요? 이 경단 반죽을 우리가 빚는 동안에 아까 남겨놓은 반죽은 조금 더 갈라져요. 네, 조금 더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갈라진다 싶으면 손에다가 물을 좀 묻혀가지고 살짝 이렇게 다시 치대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많이 질어지니까 많이 묻히지는 마세요. 약간 갈라져도 괜찮아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가래떡처럼 다시 이렇게 가장자리 모양 잘 맞춰서 직경 한 2cm 정도 크기의 떡가래를 만들어주세요. 자, 좀 길게 분분하게 좋게 길게 좀 늘려서 손에 힘을 너무 세게 주시면 안 돼요. 살살 똑같은 두께가 나오게. 자, 그 다음에 이 반죽도 다시 절반을 똑 잘라 보겠습니다. 딱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절반을 뚝 자르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금을 여러 번 그어봐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절반이 딱 된 것 같아요. 반 잘라보고 자, 이렇게 눌러서 자국을 만들어 놓고 3등분. 자, 이렇게 해서 또 3등분. 자, 이렇게 해서 이 반죽도 다시 한번 또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든 경단이 마르지 않도록 해서 손으로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손이 큰 사람은 있잖아요. 2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저는 손이 커서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자, 경단이 2개가. 좀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씩 정성껏. 여러분들은 하나씩 정성껏 하세요. 저도 그냥 하나씩 해야 되겠어요. 덜 예쁜데요. 자, 이렇게 모양이 잘 안 나오면은 굴리다가도 한번 이렇게 다시 주물러 주세요. 굴리다가도 동그랗게 잘 안 돼. 그럼 다시 한번 주물러 주세요. 자, 이렇게 또 눌러주고 또 주물러. 이때 비빌 때 너무 힘을 주면 납작해져요. 경단이 힘 많이 주지 말고. 너무 손바닥에 가운데로 하면은 이 손바닥은 둘 다 안으로 폭 파였죠. 그래서 경단이 양쪽이 뾰족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하세요. 손의 전체를 좀 이용을 해서 가운데만 너무 이용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자, 꼭꼭 눌러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비슷한지 모양은 동그랗게 나왔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모양이 예쁘게 나왔을 수도 있고 크기가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약간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수를 좀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예쁜 것만 딱 20개 이상만 내시면 됩니다. 물론 다 예쁘면 다 내셔도 되고요. 자, 이 경단을 그럼 이제 한번 삶으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빚어진 경단을 제가 한번 삶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경단을 잘 빚는 것만큼이나 삶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끓는 물에, 팔팔 끓는 물에 경단을 넣었을 때 언제 건져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단을 건져내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데, 일단은 이 경단을 넣었을 때 이게 모두 떠올라 와야 됩니다. 떠올라 왔다고 또 속까지 다 익은 것은 아니고요. 떠올라 온 다음에 30초 내지 1분, 화력에 따라 그 다음에 경단의 양에 따라 물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초 내지 1분 정도를 더 삶아 주셔야, 조금 그때는 불을 줄이셔야 돼요. 완전히 경단이 익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때 경단이 만약에 덜 익은 상태로 제출을 하시면 이거 다 잘라보거든요. 그럴 때 실격이 돼버립니다. 점수가 깎이는 게 아니라 덜 익은 거는 무조건 실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경단이 완벽하게 익을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 너무 오래 익혀버리면, 건질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오래 익혀버리면은 경단이 다 납작하게 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 또한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단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빚어놓은 걸 한꺼번에 삶으시고요.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반반씩 나눠서 삶으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자신이 있어요. 다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단을 삶을 때는 물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많은 양의 경단이 들어가도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물이 적거나 그렇게 되면은 경단이 들어갔을 때 물의 온도가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경단이 밑으로 달라붙어 냄비 바닥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팔팔 끓으면, 자, 찬물을 넉넉하게 이렇게 두 군데다가 받아 놓으세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찬물에다 담가줘야지, 바로 이거를 그냥 채 위에다가, 삶아진 경단을 채 위에다가 놓게 되면 경단끼리 달라붙어요. 이건 찹쌀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삶아서 바로 찬물에 헹굴 수 있도록 물을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단을. 그리고 이 경단을, 이게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막 젓지 마세요. 잘못하면은 이게 건드리기만 해도 젓가락에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살짝 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익은 상태는 아니니까 아주 살짝만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살짝 저어서 경단이 떠올라 올 때까지 다른 데 가서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지켜서서 떠올라 오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금방 떠올라 오진 않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자, 경단을 삶을 때는 이렇게 끓으면 불을 너무 약하게 줄이실 필요는 없지만, 물이 넘칠 것 같으면 중불 정도로 유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이 넣은 경단이 모두 한꺼번에 떠오르진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 조금 익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는 순서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저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거품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불이 세면은. 그래서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불을 살짝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경단이 완전히 떠올라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위에 표면까지 떠올라 와서 저는 지금부터 한 1분 정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1분. 자, 지금 이제 1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경단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져서 바로 찬물에 투입을 해주세요. 자, 바로 찬물에 투입을 해주고, 자, 조금 더, 이 두 알은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경단이 너무 익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익었는데도, 1분이 지났는데도 조금 더 이따가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단은 지금 어때요? 찬물에 담아놨을 때 이 찬물이 경단 때문에 따뜻해졌겠죠?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좀 미지근해졌어요. 요거 미지근한 상태에 놓으면은 탱글탱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걸 다시 넉넉한 찬물에다가, 집에 얼음이 있으면 얼음을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떡제조기능사 시험에서는 얼음이 없기 때문에 넉넉한 찬물로 해가지고 빨리, 떡이 가능하면 빨리 식게 해주시고, 이걸 금방 건져내시면 안 돼요. 금방 건져내시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온도가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떡이 도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 찬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가 놓으시는 편이 나중에 완성도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자, 경단을 한 번에 제대로 완성을 잘 해내기란 사실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잘못된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해 보실 분들은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 경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납작해요. 그죠?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퍼진 것은 왜 이럴까요? 자, 이건 너무 오래 삶았죠? 그래서 떠올라와서 한 1분 정도만 익혀서 꺼냈어야 되는데 그 이상 많이 익히다 보니까 찹쌀은 퍼지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퍼져 버렸어요. 경단의 모양은 먹을 수는 있겠지만 경단의 특유의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모양은 없어졌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모양이 참 예쁘네요. 탱글탱글하니 너무 예쁜데요. 자, 그러면 이게 잘 익었는지 한번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를 묻히기 전이지만 자, 한번 잘라볼까요? 자, 잘라서 열어봤더니 자, 겉은 익어가지고 잘 이렇게 촌득촌득한 느낌이 나는데 안에 보시면 하얗게 심이 살짝 남아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얀 심이 남아있다는 건 속까지 완전히 익지 않았다는 걸 뜻하겠죠. 떠오른 다음에 1분 정도를 익혀야 되는데 조금 덜 익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경단이 잘 익은 경단인지 마지막 경단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양도 비교적 동글동글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한 1분 정도를 제가 삶았기 때문에 잘 익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봤더니 자, 요거는 안에 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심이 남아있던 경단과 색깔이 좀 다르죠? 가운데 약간 탁하고 하얀 유백색인 반면에 요건 전체적으로 투명한 느낌이 아주 말랑말랑한 투명한 느낌이 있죠? 잘 익은 경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경단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일일이 이렇게 잘라볼 수는 없겠지만은 정확한 시간을 잘 지켜서 삶으신다면 제대로 완성이 된 경단을 만들 수가 있고요. 하지만 경단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은 겉은 너무 익어버리고 속이 안 익어서 경단의 모양도 안 예뻐지고 속이 안 익어 먹을 수 없는 경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컵 정도, 200g 정도의 쌀가루면은 총 한 24개 정도 양이 아주 적당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정도 물에 탱글탱글하게 담가놨던 경단을 한번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조심조심해서 자, 이렇게 체에다가 받쳐주시고 자, 이걸 체에다가 받쳐서도 여기다 너무 오래 놓게 되면은 경단은 찹쌀이기 때문에 또 이 체에 늘어붙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재빨리 자, 톡톡 두드려서 재빨리 뺀 다음에 자, 미리 콩고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볶은 콩가루 마트에 가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떡집에서도 팝니다. 자, 콩가루를 묻혀가지고 자,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손에 물기가 있을 때는 자, 손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콩가루를 묻히게 되면은 콩가루가 손에 많이 묻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릇을 움직여서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묻죠. 자, 이렇게 솔솔 뿌려가면서 겉표면만 자, 이렇게 콩가루가 묻게 되면은 경단을 아주 쉽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콩가루 말고 뭘 가지고 또 하면 맛있을까요? 검은 깻가루도 좋고요. 여러분 카스테라 있잖아요. 카스테라를 검은 부분을 뜯어서 그거는 그냥 입속으로 가져가시고 그 하얀 노란 부분이 있죠. 노란 케이크 부분을 믹서에다 갈든가 아니면 이런 체에다가 내려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럼 카스테라 가루가 되겠죠. 그걸 묻히시면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달달한 경단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도록 할까요? 듬뿍 묻힌 경단을 자, 그릇에다가 보기 좋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단은 가능하면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경단끼리 딱 붙여서 담아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도 경단이 납작하게 처지는 것을 방지를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경단을 한 16개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경단 만들기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자, 오늘 경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가루 때문에 살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조심하세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